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댓글에 호응하는 우리 훈쌤께서는 이번 책을 역사란 무엇인가로 잡으셨습니다. 자, 아니 이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 책 좀 특이해서 그 전에도 계속 이 책을 할까 말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책 역사란 무엇인가랑 과학혁명의 구조 두 권은 어쨌든 어떤 방송을 하든지 간에 계속 마음속에다 담고 있어야 되는 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책이 좀 읽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이 아예 막 되게 어려워서 뭔가 굉장히 사변적으로 흘러가서 칸트 책처럼 읽기에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저희 총균세 같이 분량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난다거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정말 역사를 다루는데 과학적인 방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게다가 굉장히 영어권스러운 영어 에세이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책이기 때문에 글쓰기 사실 읽으려고 하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예시들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예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얘기를 하려고 다시 갖고 오면서 읽은 게 이제 한 4번째쯤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책을 옛날에 읽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요. 너무 새롭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책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어쨌든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3번째 읽을 때인가 그걸 왜 읽었냐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그 영화 안에서 이 책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서잖아요. 거기서 금서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경찰에 잡혀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을 갖고 나와서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금서인데 이거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서 영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영국의 외교관인데 이걸 니들이 뭐라고 빨갱이 책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장면이 3번째 읽기 전인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읽는데 한 5장인가? 가서 마르크스 얘기가 확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랬구나. 6장도 나와있고 레닌도 나와요. 마르크스와 헤겔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영국인의 입장에서는 언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책에 마르크스 이름 딱 들어가면 끝난 거지. 그래서 아마 금서로 지정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금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 필독서로 이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대신 금서였기 때문에 지하에서 인기가 좀 상당했겠네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스 베버도 이름이 막스니까 맞아 진짜 짝퉁인 줄 알고 그거 금서였어요. 그러니까 막스라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얘도 막스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갖고 온 거는 이게 까치에서 나온 버전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땐 이거 말고 초록색으로 되게 얇게 생긴 책을 대학생 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제 새로 저 이 책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책이에요. 저 이 책 한 4번째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이 지금 다 누구 줬어요? 아니 학생들 빌려줬는데 안 갖고 와요. 애들은 안 갖고 와요. 친구도 안 갖고 오는데 학생이 왜 갖고 오겠어요? 학생한테 빌려줬는데 안 갖고 와. 졸업하기 전에는 안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졸업하면 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4권 정도 된 것 같아요. 산 게.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여러 번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책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책을 굉장히 세심하게 읽으시는구나. 아니죠. 역사란 무엇인가는 이제 옛날 책으로 봤으면 너무 작고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건 사실 꽤 됐어요. 이런 상태로 나온 지도 꽤 됐고 이 김택현 교수가 번역을 한 책인데 이제 읽는 사람들마다 번역본의 번역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영어식으로 읽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구두점을 영어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콜론하고 세미콜론을 뒤에다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문장인데 세미콜론과 콜론을 그대로 찍고 있어요. 영어에서 그 찍은 그 부분에다가. 그래서 약간 원문의 느낌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냥 정말 카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이거 인터넷 쳐보면 역사란 무엇인가는 설명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축약해놓은 내용도 많고 이걸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들을 찾아보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문이 갖고 있는 어떤 맛이라는 게 이 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역사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도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독서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보통 되게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죠. 편한 생각을 갖고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그런 모습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걔가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만큼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나갈 때 그렇게 가는 독서가 유용한 독서법이 될 텐데 이 책의 경우는 그렇게 유용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이론이 나오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친절한 구성, 예. 네, 그런 구성이 아니라 그냥 일단 니네한테 내가 질문을 해볼게 라는 식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앞에서 너무 불친절해요. 너 이거 뭔지 아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너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일단 던지고 시작해버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난 역사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펼쳤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 적극적인 독서라는 게 그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뇌를 굴려가지고 받아쳐야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어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의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뛰어넘는다고 치더라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말 중심되는 소재들, 중심된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첫 번째 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는 방법 중에 어떤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냐면 이 책을 한 권으로 생각해서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장이 각각 독립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읽고 6장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약간 붕 뜨는 게 있어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는 가는데 이거를 1장부터 6장까지 내가 한 호흡에 다 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이 이게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0페이지 안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 이거 그냥 쭉 읽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가면서 전부 하나의 주제씩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2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1, 2장이 이해가 돼야 3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처음부터 저는 다른 책들은 그렇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뒷부분에서 뭔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뒤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읽는데 적어도 이 책의 경우에는 장 안에서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1장이면 1장 안에서 처음부터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1장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이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 책이 정말 읽기가 어려워. 그러면 1장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정수는 1장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내용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그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선, 우리 진짜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얘기는 1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얘기들도 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화. 네, 대화. 그 얘기가 다 1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장을 읽고 나면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도 상관없고, 1장 읽었는데 진이 다 빠졌어. 그럼 1장만 다시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생각하고 책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읽는데 어떤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약간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가령 아까 이제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멘트. 예. 그럼 제가 이제 저는 문과생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과생한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했을 때 어떤 교양을 위해서든 이과 성향의 아이들 오히려 더 잘 읽던가요? 예, 이과 쪽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 책을 읽어나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읽기가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논리만 따라가는 걸 전제했을 때 이과 쪽의 아이들이 읽는 걸 훨씬 더 편해했던 것 같긴 해요. 원래 또 과거에 읽었는데 다시 보면 새로운, 네,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맞아,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새로 이상하게. 근데 저는 지금 최근 사실 제가 지금 좀 침묵한 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쭉 훑다가 지금 6장 지평선의 확대 내용을 보는데 안 본 책 같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188페이지서부터 이제 이 책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이 189페이지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청취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188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 마르크스랑 레닌, 그 다음에 프로이트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 학파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정치적 지배권을 이용하여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로 빼앗을 것이며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는 한 세기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통적인 관념들을 타파하고 있는 지적인 자기의식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쭉쭉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에게서 계급은 비록 정확하게 규정된 적은 없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분석에 의해서 확정되는 객관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 레닌에게서는 강조점이 계급에서 당으로 이동하는데, 당은 계급의 전위로 구성되고 그 전위에게 계급의식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주입한다. 마르크스에게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 용어,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허위의식의 산물이다. 레닌에게 이데올로기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 계급의식적인 엘리트 지도자들이 장차 계급의식적이 될 수 있는 노동자 대중에게 불어넣는 신념이 된다. 계급의식의 형성은 더 이상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행되어야만 하는 과업이 된다. 이성의 새로운 차원을 덧붙여준 우리 시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는 프로이트다라면서 프로이트를 쭉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들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새롭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은, 정말 이 사람 똑똑하다. 와, 어떻게 A4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감명하게 마르크스와 레닌의 차이와 계급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냈을까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넘어가라.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해가 안 되면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책이다. 예. 되는 데까지 해라. 되는 데까지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안 되면 1장만 반복해서 봐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색다른 형태. 근데 내용 군데군데를 보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해안으로 당대의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요 흐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양자의 차이,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게 마르크스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확장해내고
제국주의 시대의 이론으로 확장한 사람을 우리가 레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의 어떠한 차이 그걸 프로이트랑 비교해주고 이거 정말 천재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읽긴 읽어야 되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또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넘어가시라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또 이런 명언이 있죠. 모든 것을 알려는 것은 결국 정신병으로 귀결될 뿐이다. 그것도 누가 한 말인가요? 네,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라고. 이 누구야? 네, 정치학자 저명 정치학자가 있는데 진짜 그런 말 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정치학이면 우리 또 피터 쌤인데 예. 처음 들었어요. 진짜로. 그거 네, 절반의 인민주권 서문에 나오는 얘기 서문. 그게 아니라 그래서 표정이 동의하는 표정이라 저는 지금 순간 피터 쌤한테 속은 게 그렇구나 정치학에서 이런 일이 많구나라고 했더니만은 처음 들으시면 어떡하냐. 슈나이더 치니까 축구 선수 슈나이더. 샤츠 슈나이더요. 샤츠 슈나이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장이 서문은 일단 건너뛰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보통 책을 딱 읽을 때 처음에 서문이 나오면 저는 서문을 반드시 읽어요. 서문을 읽어야 그러니까 저는 책을 빼놓지 않고 읽는 편이기 때문에 의도가 드러나니까. 네. 아니 뭐 의도가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문을 빼놓으면 내가 돈을 냈는데 예. 제가 영화 자막을 꼭 봐요. 내가 영화 자막 스크롤 올라가. 내가 돈을 냈는데 돈값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서문을 꼭 보는 편이에요. 근데 서문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문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1장에 들어가면 이 첫 번째에 등장하는 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읽으면서 한 장 넘어가는 순간부터 책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은 이 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사이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끌어다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게 굉장히 간명하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모르는 걸 얘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알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복선을 가기 전이니까. 네. 첫 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알고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영어로 사실 어떻게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의 딱 첫 부분이 그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무의미하다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첫 번째 간행과 두 번째 간행에 각각 연관된 두 개의 글을 내 강연의 말머리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두 개의 글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이 나올 거고 그 두 개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물음표 찍힌 데를 보세요. 물음표 찍힌 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첫째, 둘째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찍힌 게 물음이고 첫째, 둘째로 나오는 게 대답입니다. 대부분이. 되게 보기 쉬운 형태로 돼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옛날 생각났어요. 갑자기 아펜딕스라고 미국 대법원 판례 집을 읽고요. 거기서 이제 영미법 학자들의 의견이 인용된 부분을요. 다 조사해오라는 어떤 교수님의 숙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끼리 팀플을 했는데 사실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잘라서 하자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방법이 따옴표 찾는 거였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에 나오는 거는 쟁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액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 특별 평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앞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세대에 완전한 역사를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으므로 종래까지의 역사를 치워버릴 수 있고 전진의 도정에서 우리가 도달한 지점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글에서는 조지 클라크 경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간행된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앞부분에다가 총서문에다가 언젠가 완전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액턴과 공동 연구자들의 그 같은 신념에 관해서 언급한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조금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거듭하여 극복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과거의 지식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쳐 계승되어 왔고 그들에 의해서 가공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 어느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기본적인 비인격적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구는 끝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성급한 학자들은 회의주의 안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모든 역사적 판단에는 인간과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판단은 저 판단과 마찬가지로 옳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리 안으로 도피한다.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댓글에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뒷부분에서 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걸까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역사와 완전하지 않은 역사 두 개의 쟁점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와 완전하지 않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완전한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인 거죠.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역사는 역사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라는 거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라는 식의 두 가지의 쟁점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충돌한다는 것까지를 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칸은 대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런 쟁점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카가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이제 논증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는 그럼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걸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건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라는 것과 방의 한가운데 탁자가 있다는 사실, 이게 비교될 수 있는 종류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 모두가 다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견해에는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걸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락을 굉장히 잘 구별해주고 있어서 단락을 그냥 뛰어넘어도 되는 단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를테면 헤이스팅스 전투가 뭔지 잘 몰라, 혹은 뭐 피란델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잘 몰라, 넘어가도 됩니다. 중간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예시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다가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나씩 그 단락의 마지막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 들어가는 초반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시가 별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뛰어넘고 가서 그 단락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고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책이기도 해요. 어떤 이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뭐 역사 이 견해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쭉 뒤로 가서 역사란 뭐니 해도 그런 것이다.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서 결론이 여기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설사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은 계속, 제가 아까 굉장히 영어 에세이적인 형태, 정말 우리가 영어에서는 에세이를 이렇게 쓰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한번 정확한 게 언급해주고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걸 논증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게 물론 이해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이해할 필요 없이 중간을 뛰어넘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락의 첫 부분과 단락의 마지막 부분만 읽고 넘어간다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처음에
한번 일장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뛰어넘어가면서 읽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읽을 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일장을 여러 번 읽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른 책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읽어야지가 아니고 일장을 읽으면서 사실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락단락의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체크하고 거기까지만 체크를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1장을 다 읽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각 역사적 사실에다가 어떤 식으로 자기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다시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치 비유하자면은 무협지에서 이제 상승 내공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계속 반복하듯이 그 루트를 익히고 길을 익히고 그럼 이제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뒤에서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익히고 나면 1장을 읽고 나면 1장에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대화하는 놈이 누구야?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가는 그러면 대체 누구냐? 역사가라는 애들은 그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데 역사가는 개인이냐 아니면 사회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놈이냐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거냐 라는 식의 쟁점을 다시 한번 줘요. 그래서 그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서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의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견해들을 하나를 요약 축약을 해주고 다른 견해를 축약을 해줘서 그 둘을 싸움 붙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해소란 표현 쓰셨는데 이런 방식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물론 이제 쟁점을 두 개를 제시한 다음에 하나 선택하는 방식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사실 이런 질문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서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들도 그쵸, 충분히 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내면서 이제 그게 무의미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거기서 나온 쟁점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계속 연속해서 한 장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등장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가면서 아 여기선 이것과 이것이 충돌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식적으로 좀 예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래전에 들었던 고전 읽기의 진정한 의의를 생각하게 됐어요. 가령 여기 있는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식이잖아요 그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생각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우면서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게 무의식 중에 체화되면서 자기가 또 그거를 무심결인가 글에 녹여낼 수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비록 느끼기엔 되게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뭐 이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아 얘는 뭔가 글을 되게 잘 쓰는구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자, 피터 쌤은 역사를 무엇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솔직히 지금 구체적인 내용 잘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읽혔던 걸로 기억나요. 정말 네, 안 읽은 거라니까요. 야 이걸 고등학교 때 시도를 했다고? 와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저 샀거든요. 이걸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 그 고등학교 때 산 거예요. 아 오타가 읽지 않은 수준이죠. 고등학교 때 샀는데 내가 왜 샀지? 이런 수준. 정말 근데 뭐 이게 뭐 랑케카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 뭐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앞에 나오잖아요. 뭐 꼭 읽어야 될 책이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그때 방학 때 읽었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 책의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거기 나오는 하나하나 사례들이 알기 어려우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세부적으로 맞아요. 디테일하게 이해가 어렵고 특히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은 되게 그렇죠. 그리고 걔네한테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하고 또 상당 부분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건 자체도 생소한데 이런 맥락에서 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 맥락, 문화적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 저는 사실 제 기억으로는 훈쌤이 지금 1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피부수를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저의 기억을 소환하는 중인데 사실상 저는 요 4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그때 당시 했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학창 시절의 말씀이시죠?
그렇겠죠. 그렇지. 예, 그렇겠죠. 예, 있었겠죠. 기억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저는 그 학생들도 일장을 뭐 읽고 도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역사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뭔가에 대한 어떠한 그 고민을 좀 하는 학생은 사장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왜라는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베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왜 했을까라는 것은 도대체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종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생각들을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는 뭐 요 사장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1, 2, 3, 4장, 1, 2, 3장까지 깨고 4장까지 도전하고 시간 없으면 5, 6장은 좀 스킵하고 예. 6장은요. 제가 아까 그 읽은 그 부분을 제가 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냐면 그걸 이해하실 수는 없다. 웬만하면 그걸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 그것까지 이해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하긴 저도 이 책을 대학교 들어가서 읽었었네요. 제가 아까 읽은 부분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상한. 아니 뭐 하면 어때요, 오전에. 그걸 중고등학생이 하긴 이해한다. 그건 그래요, 예.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지나친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라는 어떠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굳이 어떠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 왜 그것도 몰라? 이런 질문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이해한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학생이 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너 이 책의 이 내용 알아? 라는 질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도덕이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긴 다 알아? 니는 내가 아냐? 딴거 물어볼게. 내가 딴 거 물어볼게. 내가 책 갖고 너 딴 거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면접관은 친절하게 자,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책을 왜 읽었어? 혹은 이 책에 속에 기억나는 건 있어?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학생 친화적인 질문을 던져주지 이 책의 내용 세부 항목을 갖다 놓고 질문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거고 뭐 제 기억에서는 4장이 좋았으니 4장을 좀 읽어보고 6장 이해 안 되면 좀 넘어가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요 책을 갖다 놓고 무슨 일주일 만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예? 제가 왜 얘기했었어요. 문제적 과학책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일주일에 한 권씩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권은 역사란 무엇인가. 또 일주일에 한 권은 군주론. 일주일에 한 권은 문제적 과학책. 일주일에 한 권은 타인의 고통.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학생들과 함께 했대요. 난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던. 저 지금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더 많은 책이니까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이제 훈쌤이 이제 1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뭔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의식이 있고 역사 분야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는 학생은 4장도 한번 도전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활용도가 좀 되게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원인성,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그 관련된 형태의 어떤 학습적 형태의 활동들을 할 때 충분히 뭐 인용할 거리라든가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이 좀 들었던 거죠. 아예 예전에 교양 과목 제목 자체가 역사란 무엇인가랑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배우는데 일주일 만에 그거를 와 대단합니다. 초6을. 네. 야. 이 책을 예를 들면 이제 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책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사실 1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만 멈춰 있는 건 너무 뻔한 얘기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저는 1장에서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 너무 뻔한 얘기야. 이거 안 읽어도 다 알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만약에 입시에서 활용하겠다, 사학과 쪽을 지망하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2장을 넘어가서 2장에서 뭐 6장은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은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을 분명히 다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골라서 거기서 이 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시를 들고 그걸 종합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종합해주는 내용들 중에 문장을 골라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책을 활용하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그 이 정도를 도전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된 형태인데 뭐 그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왜라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사실 요즘 아베가 왜 그랬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세미나 하는 데 있으면 저 한번 찾아가 볼까. 세미나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단문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본다면 역사의 한 장면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는 데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질문을 던지면 내가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식으로 읽어 나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힘을 들여서 좀 읽는다고 길지 않으니까 1장 다 읽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힘을 들여서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다는 건 남기는 것도 좋죠. 뭐 어디 가서 허영이죠, 어디 가서 허영. 자랑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허영. 이게 네, 저 그런 거 좋아하니까 허영.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올제 클래식스에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한지를 팔더라고요. 10권짜리를 지르셨어요? 샀어요. 사서 지금 1권 읽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으로 읽고 있긴 한데 언젠가 제가 토지를 다 읽었을 때 그때 왜 다 읽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처럼 이 마르셀 프루스트도 다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저 읽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랑하기 위해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은. 그렇죠. 이거 그런 책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읽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학생들에게도 그런 허영으로 책이 허영이 될 수 있다. 책도 뭔가 이렇게 허영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 그럼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이 책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옥스포드? 네. 예, 옥스포드죠. 예, 좋겠어요. 그 대학은. 그죠?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왜요? 서울대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가령 뭐 백한드 선생님? 그렇죠. 백한드 선생님? 예.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로 오늘 이야기 됐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그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하시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역사란 무엇인가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기 세미나를 같이 하던 교수님 명예교수님 은퇴하셔가지고 명예교수신데 그 선생님이 책을 하나 그때 한 4년쯤 전에 하나 내셨어요.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이래갖고 왔는데 의도가 보입니다. 책을 한 권 내셨어. 그래서 그 저는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제 역사 교육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때 같이 읽던 책을 같이 번역하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뭐 책 덕분에 어쨌든 과거에 어떤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참 그렇습니다.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판매 부수가 다른 책보다 높으셨을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디 서점 같은데 서가를 거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거닌단 말하니까 이제 어디 모 학원 프런트 되게 웃더라고요. 막 요즘 그런 단어 누가 쓰냐고 막. 예. 아무튼 어이가 없었는데 예. 그러다가 그 제목을 봤어요. 뭐 다시 역사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 명예 교수님이셨구나. 그 몰랐네요. 예. 저도 이제 뭐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아까 그 절차나 이제 사고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건져갔으면 좋겠는 게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극적인 읽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게 그동안 책을 많이 오독했었다. 혹은 그동안 내가 좀 책을 잘못 읽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된 게 그걸 알게 되면서였어요. 책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가령 이제 논어 같은 책들 보면서 주해를 읽었거든요. 논어 집주 주해 같은 거 두꺼운 책 보면서 그 옛날 학자들이 그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한 거예요. 자기 관점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장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이거를 쉽게 건너갔구나. 뭐 그걸 느끼고 나서 다른 걸 볼 때 또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 문장과 문장 행간 속에 얼마나 심연이 숨어 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알게 돼서 한동안은 책을 읽기 힘들었지만 그게 또 재밌어졌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재밌어져가지고 이런 게 또 족설을 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사실 뭐 아까 허영 얘기도 하셨지만 인생에 사실 무료하고 지루한 구석이 많은데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재밌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책이 재밌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책을 볼 때는 애들이 뭐 성인도 마찬가지죠. 책 제목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저자까지 기억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리고 사실 사실 책을 접할 때는 그 저자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책의 신뢰도와 그 책이 쓰여진 방향은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에드워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어요. 대학원에 다닌 적이 없어요.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죠. 네. 그 조금 앞선 세계 존 메이드 케인스도 이제 석사거든요. 박사를 지도교사 그렇게 따라하고 해도 끝까지 안 따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게 어떤 영국적 전통, 그러니까 소위 어떤 영국적 지적 전통인 것 같아요. 어떤 엘리트를 키워내는. 그리고 칸은 전문적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학사만 따고 영국에서 학부만 했다는 거는 어떤 캠브리지 학부만 했다는 거는 어떤 뭐랄까 교양, 어떤 전반적인 교양은 굉장히 탄탄한 걸 의미해요. 근데 사실 또 전문적인 공부는 대학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거의. 네. 뭐 이런 거가 어떤 일단 영국의 어떤 크게 유럽의 어떤 지적 전통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카라는 사람이 케인즈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학부만 마치고 뭐 외교관 생활도 했었고 뭐 더 타임스에서 뭐 부편집장, 언론인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가 대학에서 교수도 했었는데 역사학과 교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 역사학과 있은 적이 없어요. 국제정치학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칸은 역사학하고 이제 국제정치를 비롯한 사회과학 양쪽에서 어떤 뭐랄까 어떤 획을 그은 사람이고, 근데 어느 쪽에서도 역사학과에서는 사회과학자로 오르고 사회과학대에서는 역사학자로 오르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어떤 그 영국이나 유럽의 지적 전통, 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어떤 엘리트가 어떻게 자신의 지식을 쌓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유로운 지적 전통,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지식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것과 함께 그리고 역사에서 국제정치를 이어가는 또 고정이 또 하나 있죠. 20년의 위기. 이걸 같이 읽으면은 굉장히 어떤 역사과 사회가 있는 고리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깨알 같은 마지막 정. 항상 우리 피터쌤은 마지막이 깨알 같은 정보인데 지난주에는 그 녹음 분량이 녹음 분량이 잘렸어요. 예, 마지막에 이거 참 아쉬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저희의 방송이 더위를 더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